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야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법사위가 출석을 요구한 12명의 증인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청문회에 참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선서 거부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가 아니라 선서 거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 거부 증인을 고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죄를 시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반박하며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하는 경우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전 회의 후 오후에 고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지 않고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3분기부터 6분기 연속 제자리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물가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인상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력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인상하지 않아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에서 2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뒤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동결한 상태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한 뒤 더 올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한 에너지 원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한국전력은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한전은 요금 인상 없이 자구책만으로는 재무 정상화가 어렵다며 인상을 호소해왔습니다. 한편 가스요금은 7월 1일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수용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이 적은 여름철 인상이 요금 현실화의 적기라고 보고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 청년도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으므로 분류된 15에서 29세 청년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 3천 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쉬었음 청년은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2020년에 46만 2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전체 청년 인구에서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도 1년 만에 4.6%에서 4.9%로 증가했습니다. 청년 인구가 817만 3천 명으로 1년 새 24만 3천 명 감소했지만 쉬었음 청년은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구직 의욕이 높고 직장 경험도 있는 이직자들이 많지만 적성 불일치 또는 쉬었음 기간 장기화로 인해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줄어들었던 구직단념 청년도 올해 다시 증가하며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 1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 1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입니다. 지난 5월 청년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5월 청년층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는 총 235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5천 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2014년 마이크로데이터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정부는 청년층 상용직 감소의 원인을 기저효과, 휴일 등 일시적 요인, 건설업과 도소매업 부진 등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상용 근로자가 59만 1천 명 증가한 것과 비교됩니다. 전체적인 청년 고용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청년층 전체 취업자는 383만 2천 명으로 작년 대비 1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재학 비중 증가, 경력직 우선 채용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이 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 접근성 제한입니다. MSCI는 20일 발표한 2024년 연례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을 신흥국 지위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 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하는데 한국은 후보군에 들지 못했습니다. MSCI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시행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 규칙의 갑작스러운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재분류를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선 조치가 완전히 이행돼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변경 사항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예견된 일로 보고 있습니다. MSCI는 이달 초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공매도 관련 항목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낮췄고 한국은 18개 항목 중 7개에서 마이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확장하는 가운데 중국의 유니클로로 불리는 쉬인이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쉬인은 22일 4월에 한국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진출했다며 마케팅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쉬인은 2022년 12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8월부터 SNS를 통해 회사를 알렸으며 이번에 공식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쉬인은 저렴한 가격의 제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현재 150여 개 국가에서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은 약 2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쉬인이 초저가 의류를 판매하면 한국의 보세 의류 상인들과 패션 플랫폼들이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쉬인의 제품질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아 실제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22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벌여 최소 42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의 공보국장 이스마일 알타와부타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시티 알샤티 난민촌에서 24명, 알투파 지역에서 18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민방위대는 알샤티 난민촌 공습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을 벌여 시신 수십 구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FP 통신에 파괴된 집들을 보면 지역 전체가 이스라엘군의 공습 표적이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군사 기반 시설 2곳을 공습했다며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법한 표적에 대한 공습이었다는 취지입니다. 잇따르는 민간인 공습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가자지구 내 사망자는 총 101명에 달한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는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가 37,551명으로 늘었으며 누적 부상자 수는 85,911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25일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며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 내륙,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의 아침 기온은 약 15도 안팎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전국의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1도 사이,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 사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